제목만도 무섭다 진짜. 자, 세계 최강의 포식자, 지옥에서 온 악마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동물, 바로 악어. 악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한 해 평균 약 1,000명에 육박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길마다 악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도망갈 수 있어요? 저 되게 빠르지 않아요? 빠르죠. 인간은 도망가는 게 제일 능력에 최적화된. 웬만하면 안 만나야죠. 웬만하면 안 그래, 만나려고 만나지 해요. 말자. 만나지 말자. 만나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악어와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어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거기서 어울려? 자, 바로 악어 레슬러입니다. 아, 왜 하지 마. 이건 뭐예요? 머리 넣으시는 분. 머리 넣고 손 넣고 아, 약간 서커스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쏘잖아. 태국에서 많이 하죠. 참고로 이 악어 레슬러들이 선보이는 쇼, 악어 레슬링은요. 1920년대부터 플로리다의 원주민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악어 공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태국에서도 이 악어 쇼의 명맥을 잇고 있는 거죠. 그럼 이곳에서 악어 레슬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악어들이 모여있는 공연장에 그 어떠한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딸랑 막대기 하나 들고 뛰어듭니다. 먼저 악어를 물 밖으로 끌고 와 약을 올립니다. 약을 올린다고요? 약 올려요. 더 화나게? 네, 그래야 입을 벌리니까. 악어가 입을 벌리면 물길에 슬라이딩 쓱 들어가서 코앞에서 뽀뽀를 쪽 하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야, 진짜 저 사람 목숨이 몇 개야. 또 손을 넣었다 뺐다. 뭐야?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악어를 상대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통제하는 아찔한 쇼를 선보이는 것이죠. 아니 지금 저거는 아까 블라이더는 비교도 안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아, 뭐 블라이더도 뭐 만만치 않지만 네. 그래서 영국의 유명 일간지에서는요. 이걸 보면 당신의 출근이 나쁘진 않을 거다. 적어도 생명이 위태롭진 않을 테니 라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건 극한 직업인 게 2013년에 27살 악어 레슬러가 악어의 입에 머리를 넣는 퍼포먼스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악어가 입을 닫는 사건이 발생. 열받은 거예요, 지금. 또 2016년에는요, 47살의 악어 레슬러가 악어의 입에 오른팔을 집어넣었다가 물렸는데 일명 데스롤이라고 그럽니다. 몸을 회전해서 살점을 뜯어낸다는 그 위협을 당할 뻔했지만요. 본인도 같은 방향으로 몸 돌려서 그러니까. 가까스로 벗어났다고 합니다. 같이 도네. 버티면 안 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악어 레슬러들의 담력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좀 쉬고 복귀할 거예요. 라며 상남자처럼 대답했다고 합니다. 뭘 복귀해. 어우. 야, 뭐 앞에 나온 직업들도 위험했지만 이건 정말 목숨을 일부러 내놓고 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멋진 공연 선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요. 해마다 세계적으로 약 10만여 명의 목숨을 빼앗는 공포의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네이크, 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뱀의 독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네이크 밀커입니다. 스네이크 밀커란 코브라나 방울뱀 등 맹독을 가진 뱀으로부터 독을 추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니 근데 뱀독을 어디에 쓰려고 저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뱀독을 활용한 치료제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뱀독을 활용한 고혈압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진짜. 또 극소량의 독만으로도 성인 10명은 사망시킨다는 뱀, 블랙맘바의 맹독은 알츠하이머와 뇌졸중 치료 연구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만 약 4개의 독 연구소가 있는데 스네이크 밀커는 극소수에 불과 극한 직업이자 희귀 직업인 셈이죠. 근데 진짜 저렇게 해서 독을 추출한 거를 가지고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극한 직업 스네이크 밀커의 뱀독 추출법은요. 자, 우선 길다란 갈고리를 사용해 뱀의 머리 부분을 낚아챈 뒤에요. 자, 손으로 뱀의 머리를 잡고 고무막이 씌워진 유리병에 뱀의 입을 가져가면 마치 먹이를 물고 있을 때처럼 뱀의 입에서 강한 맹독이 방출됩니다. 저렇게 쏘는 거네. 자, 독이죠. 이때 스네이크 밀커는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지 않도록 뱀을 잘 컨트롤하는 게 관건. 아니 장갑이라도 좀 끼시지. 그러니까 저 이빨이 들어올 수 없는 두꺼운 장갑 이런 거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장갑을 끼면 손에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맨손으로 독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 한 마리한테서 추출하는 독의 양이 많지가 않아서 하루에 무려 150마리 이상의 뱀을 상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진짜. 그 일주일에 한 1000마리에 가까운 뱀을 다룬다는 스네이크 밀커 짐 해리슨 씨 인터뷰에 따르면요.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뱀의 이빨에 수차례 물려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하고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 손 봐. 와. 아니 그게 진짜 맹독이잖아요. 네. 정말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것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목숨 건 극한 직업이죠. 연봉 네. 얼마입니까? 그래 연봉. 이들의 연봉은 평균 3,4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좀 박하다. 박하죠. 네. 생각보다 좀 작아서 놀랐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이들은요. 사람들은 독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독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이들을 버티게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사명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50m 상공을 하는 슈퍼맨. 이번에 소개할 직업. 일단 이분들은요. 러시아워, 교통체증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매일 헬기를 타고 출근하기 때문이죠. 꿀직업이네요. 빌딩 숲을 지나 광활한 숲까지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요. 어머머머. 건물 16층 수준, 높이 50m에 위치한 고압 전선. 이분들은요. 파워라인 테크니션 또는 라인맨이라 불리는 고압 전선 수리공입니다. 일단 이들이 작업에 나설 때 꼭 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패러데이 슈트라 불리는 특수 제작 작업복입니다. 어머머머. 무려 50만 볼트가 흐르는 초고압선 위를 다닐 때 감전사를 막아주는 생명의 작업복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사실은 끊어놓고 작업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선에 오른 뒤에 설치한 도르래를 끌며 고압선 이상 유무를 체크합니다. 어머. 자, 그거 도르래 올라타는 보이시죠? 어머머. 아니 전기가 위험한 걸 떠나서 저게 저 자체가 위험하지 않아요? 당연히 위험하죠. 미국의 노동통계국 수치에 따르면요. 감전사와 추락사 등으로 매년 10만 명당 약 30에서 50여 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사망률의 2배가 넘는 수치를. 아이고. 이 극한 직업 고압전선 수리공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제가 좀 알아봤더니 평균 연봉이 6만 8천 달러, 한화로 약 7,600만 원. 근데 이 일은 주 5일제가 아닙니다. 비상시에 언제든 현장에 파견돼야 하기 때문에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출근해야 됩니다. 재난 현장에서도 늘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엔 존재감을 못 느끼는 분이지만 저런 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참 편리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무심코 써왔던 전기, 앞으로는 이 고마운 분들을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얼음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한겨울 추위를 몰고 온다는 시베리아 북극. 한겨울에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는 벨라야 고라. 진짜 뭐야? 엘사 나오겠다, 엘사. 그런데 이 오지 마을을 향해 열흘간 낮이고 밤이고 달리고 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시베리안 트러커. 시베리아의 트럭 운전사란 뜻으로요. 음식, 생필품, 건설, 자재 등 사람들이 원하는 각종 화물을 시베리아 전역에 배달하는 업무를 합니다. 주로 도심과 떨어져 있는 가장 추운 지역으로 보급품을 나릅니다. 러시아 극동부에 있는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무려 1,055km 떨어진 오지마을 벨라야 고라까지 배달합니다. 그런데 운송기간이 보통 닷새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걸리는데요. 그 이유는 포장도로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인디기르카 강 위를 달려야 하는 얼음입니다. 네. 이때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부지기수. 차량이 꽁꽁 얼어붙은 강바닥 사이 부서진 틈에 낑겨서요. 어머. 저 어떡하냐? 밤새 얼음에서 차량을 빼는 작업을 한 끝에야 무사히 다시 운전할 수 있었다는데요. 아우. 그런데 얼음이 깨지면서 익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건 진짜 위험한 직업이에요. 이게 너무 위험한데? 네. 너무 추운데 혼자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을 그쵸. 거니까. 자, 하지만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시베리안 트러커들에게는 작은 낭만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렇게 오로라를 본다고 합니다.
제 일생 버킷리스트가 오로라 보는 건데. 야, 근데 야 그림 너무 이쁘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악어 고압전선 시베리안 트러커. 이거. 이게 낫지. 그 악어는 안 돼. 물고 돌리면 끝이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요, 지금. 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데스롤도 무서워졌어. 데스는 제일 무서워. 그리고 이들이 가장 보람될 때는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10여일 만에 마을에 도착했을 때 식자재를 받아든 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 그간의 피로가 싹 풀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도로 위 극한 직업 로드킬 청소부. 고속도로 곳곳에서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있죠. 로드킬. 2017년 한 해 미시간주의 칼훈에서 발생한 사슴 로드킬 사고만 무려 1,017건. 와, 한 도시에서만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로드킬 사고가 많다 보니 미국에서는 이런 직업까지 생겨났습니다. 바로 로드킬 청소부. 자, 이들이 매일같이 처리하는 동물들의 종류만 사슴, 곰, 염소, 너구리, 토끼, 다람쥐, 도마뱀 등등 어마어마한데요. 신고 전화를 받으면 그 즉시 담당 구간으로 출동해 죽은 동물을 사체 처리소까지 운반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로드킬 청소부들은 아직도 죽은 사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겠죠. 라며 트라우마를 호소한다. 그러니까 그 저게 분명히 쳤는데 아직은 숨이 붙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볼 거란 말이죠.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리고 특히나 밤이 되면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한 곳이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치우시다가 오는 차에 이렇게 그렇죠. 네.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로드킬 청소부들은 매일 도로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의 평균 연봉 72,000달러, 약 8,100만 원 선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고액 연봉이라고 해도 미국 내에선 동물 애호가들도 힘든 직업이라며 기피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2차 사고 위험, 뭐 이렇게 고된 일, 24시간 대기 이런 것도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바닷속 극한 직업 수중 용접사. 항공, 선박, 자동차 등 많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용접. 화재나 감전 등 각종 위험에도 노출돼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극한 직업을 더 극한의 상황에서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바닷속 맥가이버라 불리는 수중 용접사. 석유시 추선 수리, 수중 교각 설치, 방파제 축조, 해저 터널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대박이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엄청난 스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잠수 기능사와 잠수 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수고요. 수목과 용접, 발파, 수중 촬영 등의 전문 지식도 겸비, 그리고 무엇보다 극한의 환경을 버틸 체력까지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이나 해상구조대, 특전사 출신이 유독이나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우선 바다로 가는 길부터가 험난합니다. 무려 15kg이 넘는 특수 헬멧을 포함, 그거 쓰고 들어가요. 산소통, 케이블, 용접 장비까지 총 30kg이 넘는 장비를 맨 채 수심 약 15m부터 최대 100m 이상까지 내려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대박. 그리고 물속에서 전기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맞아. 감전사 같은 안전사고를 비롯해 케이블 작업선에 모기 감기는 사고도 있었고요. 또 상어가 나타날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차 이상 베테랑 작업자들도요. 항상 목숨을 걸고 작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업병, 수중 압력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감압병 등에 시달리는 분들도 부지기수. 맞아. 그래서 수중 용접사분들의 사망률은 일반인들보다 무려 40배나 높다고 합니다. 엄청 차이 나네, 40배면.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극한의 일을 하다 보니 보수는 제법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초보자 초봉이 보통 월 300만 원 이상이고요. 업무 강도에 따라 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일을 해낸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후중 용접사분들. 네, 고맙습니다. 축제. 네, 멋있네요. 대한민국의 산업을 책임지는 당신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목숨을 건 수중 보물사냥. 자, 두 분 그거 아십니까? 골프장 해저드에 매년 수천만 개의 골프공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골프공들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골프공에서 발생한 화학 물질이 연못의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저 생각 못했네. 네. 오. 그래서 나타난 해결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골프공 다이버. 자, 골프공 다이버들이 연못에서 골프공을 주울 때마다 개당 약 2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원을 벌게 되는데요. 깨깨깨 싶으신가요? 연못 안이 골프공 천지라 1시간만 작업해도 1000개 이상을 득해요. 엄청 빠뜨리네. 자, 게다가 물속에서 건진 공들은 본인 차지입니다. 이 되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네. 괜찮네요. 그냥 내 거예요. 네. 직접 세척을 해서 중고 사이트에 보통 개당 1달러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19년 차 골프공 다이버 글렌 버거 씨가 2015년도에 플로리다주 34개 골프장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가 그해 건진 공이 약 100만 개 이상.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그 한 해에만 2억 원을 번 셈이죠. 그 외 중고 판매까지 합산을 해본다면 수입. 네, 꽤 짭짤한 직업이겠죠. 자, 지금 모두 귀가 솔깃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물속에서 공만 주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 물속에 위험 요소들이 엄청납니다. 진짜? 자, 잠수 장비도 무거운데 골프공을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그물망의 무게도 점점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낚싯줄 등 장애물에 걸려 익사하는 사고까지 종종 발생. 아, 진짜. 심지어는요. 4년 전에 악어한테 팔을 물린 이후로 다이빙 할 때마다 늘 두려워요. 다른 나라 골프장이면 진짜 악어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일을 할 때 사냥용 칼도 늘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어머머. 대비하기 위해서인 거죠. 꿀 직업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골프장에 골프공을 줍고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나사에선 뭐뭐뭐만 하면 돈을 준다. 어디서 일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 나사에서 일해요. 멋져 안 멋져? 제대로 멋지네요. 멋져 안 멋져? 아, 진짜 멋있다, 저거.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우주의 신비를 연구한다는 나사. 2013년 나사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 부인 공고를 내놨습니다. 뭐야. 항공우주공학과 학위, 천체 물리학 관련 논문 발표 같은 자격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바로 정말 신체만 건강하면 되는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이 파격적인 구인 공고의 정체는 일명 누워있기 알바입니다. 70일 동안 누워만 있으면 무려 2천만 원을 줍니다. 일당 약 30만 원짜리 꿀 오브 꿀 알바 아니겠습니까? 참가자들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연구소에서 2주간 사전 교육을 받은 뒤 나사에서 한 땀 한 땀 만든 특수 침대에 누우면 끝! 뭘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누워만 있으면. 누워서 게임을 하든 책을 읽든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든 뭐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난 자신 있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약간 힘드네요. 왜요?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24시간. 아니, 누워만 못 있으면 난 한 3일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나가서 운동도 못하고 산책도 못하고 뭐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누워있는 운동 거네. 산책은 안 해요, 저는 원래. 그러니까 친구 만나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심심하시죠? 친구들 오라고 하세요. 친구 와도 되는구나. 알아서 식단도 관리해주죠. 친구들 불러도 오케이죠. 진짜? 전 세계에서 무려 2만 5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나사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이 꿀알바는 일명 휴먼 리서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무중력 상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